조선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할 때에도 그 당시에 떠나는 자와 버티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내 고향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남겠다.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고향을 떠나야겠다.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연해주의 한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모두가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은 결국 다시 이 조선을 떠나 연해주로 향하는 그런 과정과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네 주민을 떠나는 고려인 가족, 자기 고향을 떠나는 고려인 가족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고향을 지키겠다, 버텨보겠다 하고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아버지만 떠나는 고려인 가족이 있었고, 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독립 이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 거의 절대 다수가 주변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자들은 과연 이주한 국가에서 성공했을까? 조선을 떠나 연해주에서 성공을 했고,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과거의 이주처럼 고향을 떠난 자들이, 고려인들이 또 이주한 곳에서 성공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반면에 버티는 자들, 거주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없어지고 소비에트가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 고려인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버텨보자 라고 하는 고려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와 버티는 자, 이것이 바로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고려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떠나는 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버티는 자들은 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떠날 사람은 떠났고 남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자, 거주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자들. 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이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사실 우즈베키스탄 못지않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정말 없는 자원이 없다고 할 만큼 다수의 중요한 이런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는 세계 7위, 그 다음에 텅스텐은 세계 1위, 그다음에 크롬은 세계 2위, 망간은 세계 3위. 이러한 정말 전략 광물들, 특히 이제 석유, 원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이후부터 바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1991년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그나마 더 살기 좋은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대우 이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또 잠깐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국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해서 파내어서 바로 수출하는 그런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석유를 개발한다는 것은 초기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카자흐스탄이 접하고 있는 이 카스피해, 이 카스피해는 일명 석유 위에 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 5개 국가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카스피해라고 말씀드렸죠. 해,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대륙 안에 있는 큰 호수와 같은 바다입니다. 자, 5개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이 카스피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바다로 이제 불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다의 관점으로 보면 국제법에 따르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영해, 그러니까 바다, 영해로부터 대륙붕 12해리까지가 그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되어버리면 국제법에 따라서 이 카스피해에 있는 모든 자원은 5개의 국가가 n분의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개 국가가 공유하기 때문에 5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재밌는 것은 이 석유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앞바다에만 매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란에는 이 카스피해의 자기 바다 앞에 석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은 이 카스피해를 호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당연히 바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카스피해의 소유권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개발한 이 기업체들은 사실상 미국과 EU의 메이저급 석유 회사들입니다. 석유 자본이 이 카자흐스탄과 이 아제르바이잔, 이 카스피해 지역에 석유를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호수가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자본이 사실은 러시아, 이란이 공유하는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 많은 투자를 한 이 석유의 메이저급 석유 회사들이 정말 강하게 이것은 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카스피해는 바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러시아는 사실상 카스피해에 있는 석유에 대한 소유를 사실 포기한 그런 상태이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석유를 개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유전을 찾고 어디에 석유가 많은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유전 지역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카자흐스탄이 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 자본이라든지 이 시간으로 인해서 사실은 2000년 이후부터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이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1배럴당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산유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정말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만 초기부터 자원 개발보다는 한국 모델을 도입하여서 공업국가 2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1991년 당시에 이제 세계 시장을 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전략과 한국 일부 기업의 이 세계화 전략이 딱 맞물려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대우를 필두로 해서 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 대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통신,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공장을 또 건설하면서 사실상 우즈베키스탄 독립한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우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는 한국이라든지 어떤 터키라든지 이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서 즉시 짧은 기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전략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수출하는 그 시점에서 또 고유가가 시작되면서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보다 훨씬 더 또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00년 이전까지는 카자흐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다른 국가들도 다 전환기의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고유가 덕택으로 정말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 국가에 살던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시민 중에는 우리 고려인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주로 버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특히 내전이 발생했던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떠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떠나는 자와 버티는 자를 나누는 기준은 결국 고려인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그 국가의 경제 상황, 경제 정책과 관련성이 있었습니다.